오늘 소개할 책은 에밀 쿠에의 자기암시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말이지요. 이 문구의 주인공 에밀 쿠에는 20세기 초 응용 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는 무의식과 암시의 본성을 탐구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의식의 힘을 일깨워 주었죠. 그가 만든 암시호법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며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심리호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실체가 된다. 즉 현실로 실현된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이 힘을 기들이는 방법만 알면 된다. 상상은 고삐를 채우지 않은 말과 같다. 그런 말이 마차를 몰면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다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마구를 갖추고 몰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 마음은 상상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입술이 움직여 자기 암시를 걸면 무의식은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특히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서 밤에 실행하는 자기 암시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 암시의 결과는 놀랍다. 신체에 통증을 느낀다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매우 빨리 단조로운 목소리로 반복해야 한다.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정신적으로 괴롭다면 이마에 손을 얹고 말하면 된다. 자기 암시는 특히 마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마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과정을 통해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암시라는 말은 친근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소하지도 않은 친근함은 자기 암시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낯선 느낌을 받게 되는 까닭은 자기 암시의 개념이 왜곡되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 암시는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도구이며 그 도구는 신비하고도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최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이 힘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기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기 암시라는 도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갖 부정적인 자기 암시로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잃고 다시 방황과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는 연쇄적인 고통을 겪곤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암시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암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연쇄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와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 두 개의 자아를 알고는 있지만 한 존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곤 한다. 말 그대로 무의식은 평소에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이 무의식적 자아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거나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곤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의식적 자아는 불안정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반면, 무의식적 자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온갖 작고 하찮은 사건들과 생각들까지도 빠짐없이 뚜렷하게 기록하고 기억한다. 더구나 무의식은 걸음 장치도 없어 어떤 것이든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인다. 무의식은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뇌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모순된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아프다고 믿거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신체 부위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의지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심리학에서는 선택이나 행위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되어 있다. 의지에 대한 이런 사전적 풀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잘못된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늘 상상에게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치의 예외도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다. 에밀쿠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땅바닥에 넓이 30cm, 길이 10m짜리 널판지 한 장이 놓여 있어요. 아마 누구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널판지가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옥상과 옥상을 이어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널판지, 똑같은 폭과 길이인데 과연 누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걸음도 못 가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결국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일까요? 널판지 자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공중에 떠 있으면 못 간다고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상이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목수나 지붕을 고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의지를 아무리 단단히 다져도 상상이 못한다고 판정해버리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히려 더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더 멀어지고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잠이 들죠.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그래요. 기억해내려고 애쓰면 쓸수록 그 사람의 이름은 더 기억나질 않고 조금 있으면 생각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불쑥 떠오르곤 하죠.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질까 핸들을 꽉 잡고 앞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나오고 그 장애물을 피하려 애를 썼는데 오히려 장애물을 향해 돌진해버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웃음을 참으려 억지로 애쓸수록 웃음이 더 크게 터져나오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야. 자야 해. 하지만 못 잘 거야. 피해야 해. 하지만 부딪힐 거야. 그 순간 상상은 의지를 꺾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끊고 싶다는 의지는 분명해도 술을 마시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상상하면 결국 행동이 그 상상에 굴복합니다.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상상이 강력하게 앞서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먼저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길을 만듭니다. 에밀 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의지는 상상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력 강화가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상상의 힘, 즉 의지와 싸우는 무의식의 힘인 상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을 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사실 우리는 이 방법을 줄곧 사용해왔다. 바로 자기암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설득했다면 이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도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다. 행복하게 느끼는가 불행하게 느끼는가 하는 건 역시 상상에 달려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암시는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바로 눈을 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두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말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좋아진다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질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며 집중하고 반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말을 기억하고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일어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기 암시를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기 암시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원하는 결과 역시 확실하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몸에 이상이나 마음에 고통이 생기면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소리내어 빠르게 반복하여 말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충분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를 버리고 반드시 상상으로 암시를 수행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늘 쉽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의 10배, 20배의 힘을 쓰게 된다. 이것은 낭비다. 자기 암시가 가진 기능과 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자아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최고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 있다. 그 힘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이것이 이치를 거스르는 일만 아니라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에밀 쿠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은 의지를 이깁니다. 머릿속에 의지와 상상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의도했던 일은 무산되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거나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무의식적 자아, 즉 우리가 상상이라고 부르는 자아입니다. 상상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이 두 번째 자아를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구를 단, 말이 모는 마차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실수로 고삐를 채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마치 내 뜻과 상관없이 달리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말에게 고삐를 단단히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바꾸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곧 마음이 바뀌면서 가능해지는 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상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상상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읽은 내용이 여러분 삶의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